행렬의 곱셈. 자, 행렬이 일단은 곱셈을 하려면 행렬의 그 곱셈 형태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행렬, 3 곱하기 1 행렬, 얘네 둘은 이제 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위에 이제 지금 이 두 개의 케이스 중에 곱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뭘까? 위에 거 위에 건 할 수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지훈이는요? 어떤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위에 거입니다. 그럼 무슨 기준이에요? 아래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안 되냐면 얘네 행렬의 곱은 여기 지금 행렬의 부분과 행의 부분이 숫자가 같아야 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얘가 2행 3열이면 어떻게 나와요? 가로줄이 몇 개예요? 2개. 가로줄이 2개입니다. 그리고 세로줄이 3개죠. 네. 맞아? 그 다음 얘는요? 이거 숫자 A, B, C, D로 쓸까요? A, B, C, D, E, F라 쓸게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가로줄이 3개. 가로줄이 3개고 그리고 세로줄은 몇 개예요? 하나. 하나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우리 행렬의 곱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첫 번째 행과 그리고 곱해질 놈의 첫 번째 열이 곱해집니다. 예? 그럼 어떻게 곱해요? 자, 얘 지금 1,1과 성분끼리 곱하면 얼마지? A. A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지? 2B죠. 얘는 얼마지? 3C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B 플러스 3C가 돼요. 행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를 할 때는 얘네가 얘의 성분과 얘의 성분을 차례대로 곱한 다음 더하는 값이에요. 그게 어디? 1행 1열끼리. 그러면 그 다음 칸은 뭐야? 2행 1열끼리 곱하지, 그치? 자, 1행 1열로 곱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1행 1열 성분에 들어가요. 2행 1열에 곱하면 2행 1열 성분에 들어가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도 곱하면 얼마야? D 플러스 2 플러스 3F가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성분이 2개네요. 뭐예요? 2바이 1행렬이죠. 맞니? 그러면 얘 곱하고 나면 뭐가 돼요? 2바이 1행렬이 되는 거야. 여기가 마치 이렇게 생략하는 느낌이지. 근데 얘는 그게 곱해지는 게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자, 이거 곱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그 1행 1바이 2고 2바이 1이니까. 자, 얘는 그치 1바이 2행렬, 얘는 2바이 1행렬이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올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1바이 1행렬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곱해야 돼? 1행과 1열이 곱해줘야 되겠지. 하이 앉으세요. 알펜 끝내세요. 뱀이요? 쌤 끝냈잖아. 뱀 끝내지 않았어요? 안 끝냈어. 쌤은 끝냈지. 안 되고 왔는데. 뭔 소리야. 선생님 교과서 하셔서 교과서 들고 왔는데. 맞다. 너네 교과서 까먹어. 교과서 끝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1바이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 1바이 1은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4번은 1, 0, 0, 마 3. 얘는 2, 4, 마구 0이죠, 그쵸? 자, 그럼 얘는 2바이 2, 2바이 2니까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곱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 왼쪽에 있는 건 가로선을 그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세로선을 긋습니다. 내가 1행 1열이 궁금하면 1행과 이 1열끼리 곱하고 더하면 된댔죠, 그쵸? 그럼 얼마야? 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1행 2열이 궁금하면 1행 2열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4.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 2행 1열이 궁금하면 어디 곱해야 돼요? 2행 1열 곱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얼마야? 27이야. 다음 2행 2열이 궁금하면 요거지. 얼마야? 0. 0이죠. 맞아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곱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거듭제곱은 얘를 계속해서 곱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0, 1A, 0, 1 있을 때 얘를 한 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를 얼마 나와요 얘는? 1. 그 다음은 2A 나오죠. 2A. 그 다음은 0. 그 다음 뭐예요? 1 나오죠. 맞아요? 네. 한 번 더 곱해볼게요. 1A, 0, 1.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 1, 3A, 0, 1. 맞아요? 네. 그럼 얘를 n번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n번 곱하게 되면 1, 0, NA, 1이죠. 맞아요? 우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이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A를 두 번 곱하면 A 제곱이라 부르고요. 얘는 뭐라 불러요? A 세제곱. 얘는 뭐예요? A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한 예를 어떤 것도 있냐면 A 0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요걸 얘를 아까 뭘로 들을까요? 1 곱하기 2,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랑 3, 6, 3, 마 3이랑 곱한 거랑 3, 6, 3, 마 3이랑 1, 2, 1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결과가 어떨까? 같아요. 같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얼마예요? 9. 얘는 0. 그지? 얘는 밑에는 0. 그 다음 9. 맞아요? 네. 얘는요? 9. 9. 얘는 0. 얘는 같은 경우네? 틀린 경우 쓰고 싶었는데. 잠깐만. 그러면 틀린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예시를 같은 걸 썼잖아. 이게 운 좋게 같을 수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1, 0, 0, 마 3, 2, 4, 마 9, 0 얘네를 곱해볼게요. 이거 얼마야? 2, 4, 27 그지? 마이너스 27. 그 다음 0이죠. 그러면은 앞뒤를 순서를 교환 법칙으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야? 2. 얘는? 마이너스 10.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9. 얘는 0. 자, 얘가 지금 A, B를 곱한 거고 얘는 B, A를 곱한 거지. 근데 결과가 어때? 다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처럼 행렬의 곱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해 안 해? 네. 교환이 성립한다 할 수 없어. 그래서 A 곱하기 B는 그대로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음을 의미해야 돼. 이해 갔니? 그래서 결합 법칙의 경우에는 A, B, C에서 A, B를 먼저 곱하고 A에 B, C를 곱하는 건데 어쨌든 왼쪽에 있는 건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교환 법칙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분배 법칙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A, B 플러스 C에서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A, B, A, C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CA라 쓰면 되는데 이건 다른 거야. 알겠지? A, C라 써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A 플러스 B 그리고 C는 뭐가 왼쪽에 있어요? A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 얘는 B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상수의 경우에는 달라. 뭐냐면 KAB일 때 얘는 그냥 상수거든요. 얘는 KA랑 B랑 곱하는 거랑
A랑 KB랑 곱하는 거랑 결과는 똑같아. 어차피 상수 곱해지는 거니까. 이해 갔어? 자, 그러면은 단위 행렬이랑 케일리 해밀턴 보기 전에 뭐 할 거냐면 유형, 대표 유형 1번, 2번, 3번, 4번 지금 풀어볼게요. 221쪽부터 224쪽까지 유제 다 풀자. 풀어. 자, 그럼 단위 행렬 볼까요? 단위 행렬을 보시면, 자, 단위 행렬은 뭘 의미하냐면, 거기 밑줄 칠까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성분이 모두 1. 밑줄. 대각선 성분이 모두 1.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 성분 모두 0. 하고 동그라미 정사각행렬. 이거를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사각행렬이니까 n/n이어야겠네요. 그죠? n/n이가 어디부터 1인 거예요? 1행 1렬부터 1인 거야. 1행 1렬, 2행 1렬, 3행 3렬 이렇게 대각선 부분이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0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위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 갔느냐? 이해 갔어요? 그럼 단위 행렬은 도대체 뭐 하는 애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계에서 어떤 애냐면 1 같은 존재예요. 곱하기 1 같은 존재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2, 1, 3, 4라는 애를 단위 행렬과 곱하면 얘 2/2잖아. 그치? 주은아, 얘랑 곱하려면 단위 행렬이 뭐여야 돼? 그치, 2/2여야 돼. 정사각 행렬이 됐으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1, 1, 0, 0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나누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얼마야? 2. 그쵸? 얘네 곱하면 얼마야? 1. 그 다음 얘네 곱하면 얼마야? 3. 얘네 곱하면 얼마야?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곱했는데 얘 그대로 나오게 되네요. 마치 곱하기 1처럼 곱했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를 단위 행렬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단위 행렬은 거듭 곱해봤자 자기 자신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밑에 참고 있거든요. 맨 밑에 거기다 별표 2개. 자, a 플러스 2의 제곱은 우리 얘가 교환 법칙이 없어서 얘를 내 마음대로 요거 만약에 단위 행렬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a 제곱 2ab b 제곱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라 써야 돼요? a 플러스 b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를 곱한다는 거잖아. 그치? 순서 지켜야 돼. a랑 a 곱하면 뭐야? a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ab. 얘네들이 곱하면 뭐야? ba.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하면 뭐야? b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얘는 어때? 얘는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야? a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2 곱하기 a 그 다음에 2의 제곱이죠. 맞아요? 얘들아, a 곱하기 2랑 2 곱하기 a는 뭐로 같아요? a죠. 그럼 a 더하기 a는 뭐가 돼요? 2a가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위 행렬이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있는데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2차식이 있는데 a제곱 아니지 a를 a, b, c, d 2/2 행렬이라고 하고 2는 단위 행렬이죠. 1, 0, 0, 1 쓰시고 5는 0 행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우리가 이걸 뭐 할 거냐면 a를 제곱을 하고 a 플러스 d를 실수배하고 얘는 ad-bc를 단위 행렬에 곱한 거는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봅시다. 얘는
a제곱은 뭐예요? a, b, c, d, a, b, c, d지 않습니까? 그럼 얘 뭐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c죠. 그 다음은 ab 플러스 bd죠. 그 다음은 ca 플러스 dc죠. 그 다음에는 bc 플러스 cd죠. 맞니?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하냐면 a 플러스 b를 곱한 얘를 빼줄 겁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d 그 다음에 ab 플러스 bd 얘는 ac 플러스 cd 얘는 ad 플러스 d제곱. 그럼 둘이 빼면은 어떻게 돼요? bc 빼기 ad죠. 맞니? 네. 그럼 얘랑 얘랑 빼면 얼마예요? 0이죠. 얘랑 얘랑 빼면 뭐예요? 0이죠. 얘랑 얘랑 빼면 뭐예요? 뭐야? BC 플러스 CD 빼기 AD D제곱. 아 이거 CD가 아니라 D제곱이구나. 얘 잘못 구했네 여기를. 그럼 뭐예요? BC 빼기 AD가 되겠죠. 맞아요? 네. 얘네는 이 결과가 이게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얘는 단위 행렬이잖아. 1, 0, 0, 1이지. 그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AD-BC 0, 0 AD-BC 맞아요? 네. 그럼 얘네들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네 둘이 사라지죠. 영행렬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럼 이런 정리는 항상 어떤 애들이든 간에 어떤 행렬이든 간에 얘를 제곱한 거와 여기다가 얘네들 1 대각선에 있는 것들의 곱을 실수배하는 것의 차는 단위 행렬에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거의 차를 곱한 거를 계산했을 때 영행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옆에 오른쪽 보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하면 행렬에 대한 2차식을 1차 이하의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밑줄. 1차 이하 식으로 변형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일, 2일이 있을 때 a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y2는 0을 만족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얘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여기 뭐가 들어갔었죠? 얘들이 뭐 한 거? 더한 거죠. 그쵸? 맞아? 얘들 더하면 얼마야? 4. 4. 그럼 여기 x는 얼마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고 뺀 거죠. 그럼 얼마야? 1이겠죠?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는 예시랑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예제 한번 조금 풀어보자. 잠깐만. 초점 가져올게요. 뒤에 관련 유제 한번 풀어봅시다.
공간이 나오죠. 그지? 그럼 얘들아, 면 3개로는 이런 공간이 몇 개 나올까? 그거거든.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죠. 지금 면 2개가 통과해서 그죠?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이잖아. 그러면 3개는 나머지 2개의 면은
면 자체도 당연히 99죠. 그래서 니은은 완전 틀립니다. 왜 맞는지 헷갈리니? 이렇게 99에서 이점하고 그죠? 면 99로 만나보죠 지금.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선하고 면도 99. 이것을 맞았을 거면 수렴될까? OCD가 누가입니다. OBC가 누가입니다. 문제에서 이 길이 다 따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죠? 이것도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다들 나갈 수가 없고 P하고 Q 이 면과 이 면이 처음부터 90도로 만나고 있죠. 문제에서 90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비율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네, 니은하고 리을. 그 다음에 243번 볼게요. 이거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43번 조건에 맞게 문장 한번 나타내볼래요? A와 B의 입장입니다. A, C, D, E는 다 선이야, 얘들아. 식으로 어떻게 짜도 돼? 전화지. A와 E는 무슨 관계일까요? 조건을 그려줄 때 A와 B의 관계를 자, A랑 B랑 수직이 되죠. 그러면 뭐든지 얘를 A라고 놓으면 B는 이렇게 들어가야 수직 관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B랑 C는 또 평행이래요. 그래서 B랑 C가 평행이 되면 C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지? C랑 D도 평행. D 여기 있어, 그죠? D랑 E가 수직 관계야. 그럼 D하고 E가 수직이라면 D는 이렇게 그려져야 여기 90도가 나오죠. 그랬더니 A라는 선, B라는 선. 주는 안
풀었어요? 거기 이제 케일리 해밀턴 예시 한번 보시면 잠깐만, 이 케일리 해밀턴은 예시 없어? 없네. 229쪽에 24번 한번 볼까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e는 0을 만족한다. 자, 영행렬을 만족하는 얘네가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일단은 얘네가 만약에 이 결과가 뭐일 수도 있어? 8이면은 그 얘네가 사라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경우를 체크를 해야 돼?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얘네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경우에는 얘는 뭐예요? K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2 마이너스 8E는 0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얘는 얼마야? K제곱 플러스 2K. 자, 2제곱은 뭐가 돼요, 여러분? 단위 행렬 거듭제곱 해보자. 단위 행렬이죠? 주은아? 그러니까 뭘로? 2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단위 행렬은 0행렬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겠지. 그치? 곱해지는 게. 그럼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 또는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가 실수배가 아닐 경우에는 요 값이 어떤 값이었어야 됐어요? 아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얘는 a 플러스 d가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d의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이러면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얘는 뭐예요? 이 k 값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몇 배든 자, a제곱 플러스 몇 배 됐는지니까 얘가 만약 이럴 경우에는 뭐야? a는 마이너스 4, 0, 0 마사지, 그치? 그럼 a 플러스 d가 얼마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8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2면은 2, 0, 0, 2니까 a 플러스 d가 얼마 된다는 거야? 4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마팔 아니면 4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다 풀었니? 225쪽까지 다 풀었어? 하나 빼고 다. 하나 빼고? 하나는 뭐예요? 유제 12번이요. 225쪽. 아, 12번. A는 마3, 2, 마5, 3. 자, 요거를 만족한다. 자, 그럼 얘를 거듭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결과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맞니? 주은아? 준이 졸면 안 돼. A제곱 뭐 나와, 준? 뭐 나와요?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는 0.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a세제곱은 뭐가 나올까? a제곱 곱하기 a잖아요. 근데 다현아, 이거 어떤 모양이야? 단위 행렬인가요? 아니요. 단위 행렬 마이너스 1 곱한 결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죠.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랑 같죠. 맞아? 네. 그럼 a 4제곱은 뭐예요? a 세제곱에 얼마 곱하는 거예요? a 곱하는 거죠. 맞아? 네. 그럼 a 세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a죠. 네. 마이너스랑 a랑 곱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네. a 제곱이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2.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그럼 2가 되는 가장 최소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 갔어? 네. 정리. 아이 참. 자, 그러면은 공수로 넘어갈게요. 공수원. 자, 항등식 보도록 합시다. 자, 항등식에서는 중요한 게 뭐야? 항등식은 등호를 사용하는 거를 등식이라고 부르죠. 그쵸? 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랑 뭐요? 방정식 항등. 아, 그쵸. 근데 여기다 써줄까요? 식은 등식과 뭐로 나눠요? 부등식으로 나뉩니다. 나중에 배울 거죠. 부등식은 또 뭘로 나뉘어요? 절대 부등식과 뭐로 나뉘어요? 조건 부등식으로 나뉘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 방정식은 뭘 얘기해요? 써볼까요? 얘는 특정한 x에서 성립하는 걸 얘기합니다. 맞니? 네. 항등식은 뭘 얘기해요? 모든 x에서 성립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x를 뭐라 불러요?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얘는 어떤 것을 넣어도 성립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항등식이라는 거 어떤 값을 넣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쏘자.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걸 디폴트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얘 개수도 얼마? 0. 얘도 얼마? 0. 얘의 경우에는 얘와 같은 개수 애들끼리 같아야 되겠죠. 맞니? 그럼 얘는요. x에 대한 항등식 얘도 마찬가지 개수로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얘는 이 기호는 좌우 양쪽 문장이 서로 같음을 의미한다. 요거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동치라는 기호죠. 다현씨? 네. 얘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아, 네. 맞아요. 네.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오른쪽 56쪽을 볼 텐데요. 자, 56쪽에 동그라미다. 별표 하나. 자,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x, 임의의 x,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자, 그럼 얘의 경우에는 모든 실수 x라는 게 들어가면 얘는 어떤 x랑 y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오른쪽 보시면 x랑 y는 변수인데 오른쪽이랑 같아야 되는데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 개수가 얼마여야 돼요? 0. 이 개수가 얼마여야 돼요? 0. 그래서 a 값이 1이고 b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여야 돼. 얘는요. 얘도 x의 값에 관계없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요? 1. 얘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그치. 3c는 얼마여야 돼요? 3. 3.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를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이해 갔어? 자, 미정계수법은 뭐예요? 미정계수는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얘기합니다. 미정개수는 뜻은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 자, 밑줄 미정개수는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뜻한다. 이런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뜻할 때 요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 있어요? 개수 비교와 수치 대입입니다. 개수 비교는 뭐예요?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미정개수를 정하는 거고요. 수치 대입은 뭐예요? 미정개수의 적당한 수를 뭐해서 대입하여 정하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개수 비교는 항등식에서 양변의 동량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는 항등식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기준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한다.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양변의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xy에 대한 항등식이면 양변에 각각 x 또는 y로 묶어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랑 y가 둘 다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항등식은 이제 수치 대입은 미정개수 얼만큼? 개수만큼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자, 여기죠. 별표. 항등식을 배우게 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눗셈과 이것을 항등식으로 엮을 수 있느냐야. 근데 얘들아, 나눗셈은 항상 항등식이죠. 그죠? 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5가 있는데요. 25를 3으로 나눠보세요. 몫이 얼마예요? 8. 8이고요. 나머지 얼마예요? 자,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물론 여기 문자는 없지만. 자, 나눗셈이라는 것은 얘는 어떤 나눈 수와 몫을 곱해서 나머지를 더하면 다시 그 수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돼버려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A는 BQ 플러스 R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아까 말했듯이만 나눗셈은 나눈수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기 때문에요. 그게 항상 본식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밑줄 쳐. 나눗셈식을 전개할 필요 없이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개수 값을 구할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여기서는 수치 대입을 이용하겠죠. 맞아? 그럼 얘는 요걸로 나누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얘로 나누니까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쓸게요. qx.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네요. 그럼 나는 a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a를 알고 싶은데 q까지 알아야 돼요? 직접 나눠서?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를 넣으면 없어져요? 1 넣으면 사라지죠. 네. 그럼 x에 1 넣어서 얘를 없애고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왜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좌변은 뭐예요? 1 넣으면 4 플러스 a 빼기 3이 되죠. 이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 하면은 a 값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이 주어지고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면 직접 나누면 됩니다. 근데 목과 나머지는 알고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이 일부 미정개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뭐 한다? 항등식 성질 수치 대입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 대입을 나중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뭐예요? 개념책 풀어보고요. 개념책 푸시면 나머지 정리까지 한 번 설명한 다음에 개념책도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까지 후루룩 넘어가 볼까요? 64쪽 봐봐.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면 좀 편하냐? 우리 몫이라는 게 없애려면 나누는 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fx라는 식이 내가 x-a로 a 말고 알파로 할까요? 알파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몫을 보통 쿼션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qx 몫이랑 곱하고 나머지 리마인더라고 하죠. 자, 우리가 나머지라는 친구는 항상 이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어때요? 차수가 맞아. 작아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럼 얘가 나눈 식이 몇 차예요? 1차죠. 나머지가 몇 차겠어요? 얘가 1차면 0 상수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럼 얘가 상수면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R 이라고 쓰면 돼. 왜? X에 대한 식도 안 나오겠죠. 근데 나머지를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x에 알파를 뭐하면? 대입하면 R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온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항상 밑줄 치세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뭐를 이용한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나머지 정리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x-a로 알파로 나누게 되면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니? 근데 만약에 ax 플러스 b로 나누게 되면은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나누면 됩니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편리한 방법이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뭐다?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 활용의 부분이다. 이해 갔느냐?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형광펜으로 밑줄 칩시다. 얘는 지금 나머지 정리는 어떨 때만 쓰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뭐는 알 수가 없어요? 뭐는 알 수 없어요? 몫은 알 수 없죠. 그래서 몫을 구해야 하는 건 직접 나눗셈을 해야 한다. 밑줄.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별표 하나. 뭐냐면 얘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는 경우랑 ax 플러스 b로 나누는 경우 몫은 다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서로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어떤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면 qx가 나오고 r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x 아니지 x제곱 플러스 그냥 4x 플러스 3이라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얘를 직접 나누어 볼까? 2x 플러스 1로 나누면 얼마야? 여기 x 2분의 1 x죠? 그러면 2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빼면 2분의 7x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7 그러면 여기서 2분의 7x 플러스 4분의 7이니까 빼면 4분의 12 4분의 5죠. 맞아요? 그럼 얘는 몫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고 몫이 얼마예요? 4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예요. 맞니?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꼴이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결과가 어때? 같죠. 이게 얘죠.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얘 똑같은 식을 나눌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결과는 어때? r은 똑같이 4분의 5가 나오겠지. 근데 나눗셈이 어때? 나눠볼까? x 플러스 2분의 1로 x죠.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그러면 2분의 8니까 2분의 7 x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7을 곱하면 4분의 5가 되겠죠. 맞아요? 뭐는 달라요? 몫이 x 플러스 2분의 7이죠. 네. 마치 뭐 한 거와 같아? 얘한테 뭐 한 거야? 여기다가 2로 빼서 이 x 플러스 1 해가지고 x 플러스 2분의 1 해서 2를 얘한테 곱해준 꼴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몫의 형태는 어때요? 얘의 q보다 얼마인 거야? 2qx랑 똑같은 거지. 맞아? 네. 그러니까 결과는 나머지는 같을 수 있어도 뭐는 달라요? 몫은 달라진다는 거야. 어떤 경우? 1차항이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해 갔니? 네. 자, 그럼 인수정리 보도록 하자. 인수정리는 뭐예요? 인수정리는 우리가 인수 분해했을 때 인수가 뭘 얘기해요?
인수. 대신. 곱하는 형태로 나오는 게 인수분해죠. 근데 여기다가 무언가를 대입하면 항상 뭐가 나오겠어요? 0이죠. 그래서 얘는 옆에다 쓰세요. 얘는 뭐야? 나머지가 뭐인? 0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나머지 정리 사용하면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고요? 인수라 부르고요.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나머지 정리 중에 나머지 0인 거 인수되네 인수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얘는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어떤 경우? 0으로 특별한 경우라고 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 또 이제 1차식으로 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나머지 정리. 두 번째, 인수 정리. 세 번째는 뭐예요? 조립 제법입니다. 조립 제법은 뭐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개수만을 이용해서 못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걸 다 할 줄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나눠요? 다항식 나눗셈은 이렇게 세로식으로 써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계산 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뭐로 해야 하는 거야? 3, 마이너스 4, 1, 5. 각 차수의 개수만 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3차, 2차, 1차 상수가 온 것이죠. 맞아요? 근데 얘를 뭘로 나눠요?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럼 얼마야? 2. 이거 내려면 얼마야? 3. 곱하면 얼마야? 6. 내려면 얼마야? 2. 곱하면 얼마야? 4. 내려면 얼마야? 5. 곱하면 얼마야? 10. 내려면 얼마야? 15. 자,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15. 그럼 몫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3차였잖아요. 그지? 네. 몇 차로 했어? 1차로 나누면 여기가 몇 차가 돼야 돼? 2차. 그럼 몫이 뭐가 되는 거야?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얼마? 5가 몫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보시면 조립제법 확장이 있어요. 아까 했던 얘기죠. 얘가 분수 형태가 될 때는 항상 몫이 뭐가 된다고?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자, 예를 들면요. 얘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보면 자, 얘 조립제법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4, 0, 마일, 1. 뭘로 나눠? 얘가 0이 되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 2분의 1. 2분의 1. 처음 내려온다 얼마? 4. 곱한다 얼마? 2. 내려온다 2. 5. 곱한다 1. 내려온다 0. 곱한다 0. 그럼 얼마야? 1. 자, 그럼 여기서 몫이 몇 차야? 1차. 몫이 2차. 그럼 얘네 조립제법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x-2분의 1 곱하기 4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1이죠. 그런데 얘 앞에가 얼마야? 2x-1이죠. 그럼 얘가 지금 이 형태를 맞춰줘야 진짜 몫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얼마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그치? 근데 없던 2를 곱했으니까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을 곱해야 돼. 이해 갔어?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 2x-1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진짜 몫.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개념 체크 2개 포인트 풀어서 갖고 오시고요. 숙제 먼저 쓰세요. 숙제는 어디까지냐? 8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 있잖아요. 행렬 중단원 마무리 있을 겁니다. 안 푼 거 마무리 어쨌든 끝까지 프린트 풀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써놔. 그러고 이제 개념 체크 풀어서 가져오세요. 뭐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봤자 36문제고요. 36문제 앞에 그 단원 마무리 20문제면 50문제 정도 됩니다. 자, 그 지금 어디 푸냐면 59쪽이랑 69쪽 풀어서 가져와. 다 풀면 보내줌.
큰일 났다. 왜?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활용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다 했어? 가자. 숙제 다 썼어요? 네. 하나 틀렸어. 그리고 그 3번에 조리제법 한 쓴 다음에 못 가 나머지도 써야 돼. 주은아. 아니 앞에 그거 썼어요? 숙제? 이렇게 하십시오.